방아쇠 수지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방아쇠 수지는 뭐냐면 손바닥 보면은 이 손바닥이 이렇게 하는 힘줄이 있고 이렇게 펴는 힘줄이 있어요. 요거를 굴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서 텐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줄이 활차라는 거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허리띠처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줄로 연결된 힘줄이 당겨진다. 이 옆에 이렇게 가로줄 띠가 없으면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구부릴 때 튀어나오겠죠, 바깥으로. 허리띠 같이 생겨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걸 활차라고 부르거든요. 그 활차에 끼는 거예요. 힘줄이 부어서. 힘줄염이 와서 얘가 붓는 거예요. 공원에 가면 기둥이 몇 개 서 있고 이렇게 날씬한 사람 통과할 수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씬할 때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 몸이 커지면 못 통과하잖아요. 네. 이렇게 구부릴 때는 이렇게 통과를 했다가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예요. 머리 끼는 것처럼 왜 강아지들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끼는 거죠. 힘줄이 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엄청 아프겠네요? 아프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거를 되게 방치하다 보세요. 이게 조금 걸리잖아요. 네. 조금 걸릴 때 와야 되거든요. 금방 나요. 진짜. 치료하면 금방 좋아져. 그런데 괜찮겠지 하다가 한참 이걸 안 치료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손가락으로 펴야 펴지는 정도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이러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사람도 말기 암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기 암은 치료 잘 되거든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참으시다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안 펴지는 분들이 힘줄이 껴서 안 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힘줄이 부어서 낀다고 하셨는데 힘줄이 왜 붓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니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도대체 염증이 뭔지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물론 뭐 감염성 염증도 있고 뭐 뇌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골격계 힘줄염이나 인대염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의 역할이 좀 달라요. 처음에 힘줄이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확대하면 손상이 온다는 건 결국은 세포가 망가진다는 거고 그 세포가 망가지면 거기 미세하게 구멍이 나겠죠. 당연히 세포가 망가졌으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구멍이 뽁뽁뽁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멍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염증 세포가 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꾸려고? 메꾸려고. 이제 섬유화 세포 같은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메워요. 섬유 조직으로. 땜질을 한단 말이죠. 땜질을 하고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게 와서 통증을 일으켜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수리를 해놨는데 열심히 써가지고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쓰지 말라고. 아프면 확실히 덜 쓴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가 스카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덮어놨던 조직을 조금씩 분해하면서 원래 세포로 이렇게 갈아 껴요.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고 하나씩 이렇게 갈아 낀 걸 스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원래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염증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수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쓰잖아요. 계속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내가 섬유 조직을 깔아놨는데 섬유 조직을 또 망가뜨리고 계속 망가뜨리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석회가 오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뭡니까? 뼈죠. 뼈 성분이 와서 거기를 메워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해마다 태풍이 와. 맨날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로 집을 안 짓겠죠. 콘크리트로 지을 거 아니에요. 네. 콘크리트 지으면 태풍이 와도 안 날아갈 거니까. 몸도 똑같아요. 계속 망가뜨리면 재료를 바꾸는 거죠. 콘크리트로. 그리고 이제 석회로 바꾸는 거예요. 석회가 계속 끼는 거예요? 네. 석회를 그걸 끼면 일반적인 염증보다 수십 배 아파요.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아프게 만들었는데 계속 쓰네?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걸 석회로 갈아 낀 다음에 10배로 아프게 만들어요. 방아쇠 수지 있는 분들 보면은 그 안에 석회 낀 분들도 많아요. 막 찢어진 힘줄 사이에 석회가 막 끼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단단해요. 이렇게 접었다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제.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있는 상태로 계속 써버리시면 이제 몸도 이제 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재료를 바꾸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완전 손가락을 못 쓰게 되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섬유화 조직은 정상세포로 하나씩 갈아 끼운다 하셨잖아요. 석회도 그럼 정상세포로 갈아 끼우나요? 원래 석회는 주변에 염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얘가 묽어져요. 그러면서 흡수가 되고 조금씩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 빈 공간을 원래 세포로 다시 이렇게 채우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자연계에서 잘 안 일어나요.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염증이 석회가 낄 정도로 많이 쓰는 분은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써야 되는 어떤 특정 상황이니까. 가위질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사다? 이발사다? 그러면 계속 써야죠. 저 방아쇠 수치 생겼으니까 오늘부터 저는 미용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계속 쓰니까 결국은 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석회는 분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분해돼요. 이게. 그럼 점점 더 그냥 악화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석회가 분해되려면 그 이외에도 혈류량이 강하게 들어와야지 석회가 잘 분해가 되는데 혈류가 강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석회가 잘 안 낍니다. 빨리 회복되고 또 혈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생겨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석회 꼈다는 거 내가 엄청 쓰고 내 혈류량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혈류량이 빨라지고 젊어지고 막 그래서 여기 있는 석가 싹 분해될 가능성이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없어져요. 와, 그러면 이미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많이 늦은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는 돼야지 병원에 오시잖아요. 조금 아플 때는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그 족저근막에 오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온 병이에요.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서 병이 생겼는데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병원 와서 치료를 해야죠. 내가 재생하는 능력 밖의 일은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방의 수지가 생기는 원인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안 생기고 나만 생기냐? 먹는 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환기시킬 겸 다시 한번 나쁜 음식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달달한 음식, 인스턴트 식품, 술, 튀김 음식 같은 그 이외에도 있어요. 사실은 설탕 넣은 반찬들 뭐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은 거 진짜 최고 안 좋은 애만 따지면 뭐 달달한 거 뭐 음료수, 아이스크림, 뭐 달달한 커피, 뭐 과일, 빵 포함해가지고 단 거 과당이 포도당에 비해서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10배가 넘어요. 포도당은 제가 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이 포도당이거든요. 밥, 보리밥, 뭐 현미 이런 것들 뭐 혈당이 올라가네 어쩌네 뭐 혈당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과당을 섭취하면 안 돼요. 과당은 염증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일으킵니다. 과당이 달거든요. 생각해보면 포도당은 별로 안 달아요. 밥을 먹을 때 너무 달다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당 많이 안 달아요. 과당은 정말 맛있어요. 이제 카페에 있는 액상과당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0% 과당이거든요. 꿀이 한 80% 정도 돼요. 과당이. 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꿀이 좋다는 거는 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폴리스 같은 특정 성분이 좋다는 거지 꿀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꿀에는 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꿀을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꿀 좋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당이 85%. 엄청 높네요. 네, 높아요. 물론 액상과당이 더 안 좋죠. 과당을 섭취하면 이게 염증이 심하게 생기니까 달달한 걸 끊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먹방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평생 단 걸 못 먹고 사는 인간이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러고 사느니 안 사느니만 못하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찍은 거예요. 단데 먹어도 되는 단 것도 있다. 대체당. 물론 그것도 장내 세균총을 좀 안 좋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안 좋다고는 하지만 과당보단 나아요. 가끔 너무 단 거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드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방을 찍었었죠. 과당은 술이랑 똑같습니다. 과당이랑 술은 완전히 동일해요. 두 개가 성질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맛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향이 대사되는 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거나 모든 게 다 동일해요. 뇌병변을 일으키는 거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 뇌랑 과당 중독된 사람 뇌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달달한 거 과당 먹이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어린이들한테 술 주는 거랑 똑같아요. 과당은 절대 안 됩니다. 달달한 거 먹이면 안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알코올이나 과당이 염증을 엄청나게 많이 유발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염증을 유발한다는 게 멀쩡한 세포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멀쩡했던 세포가 손상이 돼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염증 반응은 수리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몸을 손상시켜요.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손상을 시킵니다. 손상이 나아지면서 그쪽을 보완하려고 근육세포도 더 만들고 힘줄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하면 더 몸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를 써서 손상을 조금씩 입히면 이제 몸이 그쪽이 약하구나 하면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손상이 나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몸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쓰는데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손상된 게 적절하게 보완이 되면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한 염증이 아니라 강한 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란을 부치거나 뭐 부침개를 부치거나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이제 프라이팬 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물을 끓여서 뭐 닭백숙을 한다든지 계란을 삶다든지 해가지고 조그만한 불을 나는 원하는데 그 불이 막 산더미처럼 막 돼가지고 하얀 방색처럼 나와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휘발유를 1리터를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집 전체가 타잖아. 염증이 악화되고 그쪽 주변에 다른 염증 세포들도 모이고 그러면은 히스타민 분비 세포도 모이고 하면서 또 손상이 일어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재생 능력도 떨어뜨리니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도 재생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 음식들도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이중으로 조직이 약해지는 거죠. 재생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석회가 와요. 재생
하기에는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가 와서 여기를 덮어버려야겠다. 석회가 끼는 거죠. 그럼 또 통증이 일어나는 거고. 계속 그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음식을 조심하셔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으로도 석회가 끼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껴요. 석회가. 어린애들은 원래 석회가 안 낍니다. 예, 혈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안 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염증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그쪽이 굉장히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고 몸이 생각하기 때문에 칼슘을 끌어다 와가지고 거기다 막 까는 거죠. 여기 늑대 왔어요 하면서 뭐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원래 염증이 1 일어나야 되는데 막 10 일어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막 석회 모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술과 과당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예방은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덜 써야 되는 걸 텐데 손을 덜 쓰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이 많이 써서 병이 생긴 건데, 그래서 저희는 쓰시라고 해요. 먹고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계속 쓰시는데, 그런데 중간중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좀 쉬시고, 쉴 때 스마트폰 보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꾸 주무르셔라. 조금이라도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 계속 주무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쉰다고 막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그럼 손가락에 또 쉬질 못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쉬는 시간만이라도 계속 주물러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